네, 안녕하세요. 강의들 열심히, 꾸준히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부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오스모시스 3투라는 개념이 우리 몸의 세포의 매우 특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주변, 익스트라셀룰라 엔바이러먼트 사이에 수분의 교환이나 아니면 물의 이동을 말할 때 삼투, 오스모시스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탈수가 오게 되면은 블러드의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블러드의 볼륨이 감소했다는 것은 세포의 입장에서는 삼투압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오스몰러리티는 높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스모 리셉터가 하이퍼살라무스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하고요.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ADH를 분비해서 수분의 배출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드니에서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물을 내보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드링크를 통해서 물을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수분 보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충분하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 이니비션에 의해서 이 반응은 멈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한 것을 인식해서 삼투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인식하게 되고 수분 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인데요. 앞에 물질 수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그냥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디퓨전이라는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확산들도 그냥 농도에 의해서 물 전체에 퍼져나가듯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포라는 어떤 특정한 막의 배리어가 있을 때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되는 어떠한 물질들을 무작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매개체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정 운반자를 매개한 운송이 될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포션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몰레큘이 뭐 라지나 아니면 폴라, 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세포 밖에서 세포막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어떠한 운반자가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뭐 아미노액시드나 아니면 글루코즈, 당, 그 다음에 이제 올게닉 몰레큘들, 유기 물질들은 멤브레인을 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캐리어 프로테인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 캐리어 프로테인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캐리어들은 특이적이죠. 어떤 특정한 분자에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듯이 경쟁을 합니다. 어떤 유사한 캐리어 또는 분자에 따라서 경쟁을 해서 누구는 운반하고 누구는 운반하지 않고가 아니고 유사한 물질이 있을 때는 서로 이 물질들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캐리어가 세츄레이션 10개의 캐리어가 있으면 10개의 물질만 이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캐리어가 다 물질로 차게 되면은 물질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saturation이라고 포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백질들이 이런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뭐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거기에는 항상 어떤 경쟁의 그러한 효과들도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트하는 레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운반해주는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몰레큘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증가할 겁니다. 언제까지? 캐리어가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트랜스포트 맥시멈이라고 해서 T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M이라는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다다라는 것은 결국에 캐리어의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 몰레큘의 농도가 증가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캐리어가 다 차면 세츄레이션 되면 더 이상의 물질 운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몰레큘에 대해서는 concentration of 몰레큘이에요.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빠르게 트랜스포트이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이를 때까지. 결국에 뭐예요? 캐리어가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의 몰레큘만이 아니고 하나의 캐리어가 두 개의 몰레큘을 동시에 운반한다고 하면은 둘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한다고 해도 또 다른 Y라는 몰레큘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은 더 빨리 될 겁니다. 왜? 하나의 캐리어가 두 개의 몰레큘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경쟁적으로 캐리어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채워지겠죠. 캐리어가 채워진다. 다른 말로는 saturation, 포화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의 특징이고요. 가장 맥시멈의 트랜스포트 상태를 트랜스포트 맥시멈 T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캐리어가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 캐리어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멤브레인 밖에서 멤브레인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facilitated diffusion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owered by random movement예요. no ATP use. 당연히 ATP를 사용하지 않고요. 무브먼트도 하이에서 로우 컨센트레이션으로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인이니까요. 이 캐리어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이 뭐 always exist해요. 항상 트랜스 멤브레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존재하거나 또는 필요할 때 인서티드 멤브레인에 삽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깥쪽에 가장 대표적인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를 하는 영양소가 글루코즈예요.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의 한 형태인데요. 바깥쪽에 글루코즈 농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이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글루코즈는 멤브레인을 스스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캐리어 프로테인들을 매개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업테이크 될 때의 그 속도나 양은 결국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까? 캐리어 프로테인의 숫자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 글루코즈를 운반해주는 트랜스포트의 이름이 GLUT,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글루코즈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세포에 따라서 존재하는 GLUT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 서로 다른 글루코즈 트랜스포트를 아이소폼, 유사 형태라고 표현을 해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신경에서는 GLUT1, 그 다음에 이제 판크리아틱 베타셀이나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죠. GLUT2, 그 다음에 뉴런에서는 GLUT3, 아디포스 티슈나 스켈레톤 머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코즈를 흡수해서 저장해 주는 곳이에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할 거고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복합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때 요 아디포스 티슈나 스켈레톤 머스에 존재하는 트랜스포터가 요 GLUT4입니다. can be inserted into plasma membrane of skeletal muscle when stimuli. 그러니까 스켈레톤 머슬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이 필요하게 되면은 GLUT4를 멤브레인에 증가시키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업테이크가 될 겁니다. 그러한 조절의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세포질 안에 이렇게 캐리어 프로테인들이 어떤 매지클에 담겨져 있게 되고요. 신호가 오게 되면은 멤브레인으로 이동해서 멤브레인에 삽입이 되는 그런 형태죠. 멤브레인에 숫자가 10개 있다가 30개로 늘어나고 다시 원래대로 자극이 없어지면은 돌아가서 멤브레인에서 제거가 되고 결국에는 캐리어의 숫자로 바깥쪽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글루코즈를 업테이크 하거나 업테이크하지 않거나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당의 세포 내로의 진입 조절이 이러한 형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시예요. 말 그대로 액티브, 능동 수송을 얘기를 하는 거죠. 능동 수송은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ATP를 사용한다. Sometimes molecule must be moved from an area of low concentration에서 high concentration, 역이죠. 역으로. 그래서 move uphill이에요.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때는 뭐를 필요해요? 당연히 자연적인 흐름에 역행을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를 하겠죠. 모터 펌프를 써서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도 당연히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인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운반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셀 멤브레인, 세포막에 존재하는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인 중에 ATP를 사용하는 애들을 펌프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런 액티브 트랜스포트 펌프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나눠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펌프를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ATP를 분해해서 하이드롤라이시스, 가수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쵸? 요 ATP가 분해되면서 포스페인을 공급해주게 되고 그 힘으로 운반을 하게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펌프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이 바로 칼슘 펌프예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온들, 그 이온들을 운반해주는 펌프가 프라이머리 펌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칼슘,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 이 알이죠, 소포체. 근육세포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듯이 remove calcium from cytoplasm by pumping it into the extracellular fluid or cistern of ER이에요.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이라고 하는 ER, 소포체 안에 칼슘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사이토플라즘에 있던 아이를 주머니 안에 가둬서 칼슘이 노출이 되지 않게 놔뒀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게 되는, 분비를 하게 하는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도 이 ER의 변형 형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근육에는 sarcomeric이라는 형태로 근육 세포의 분절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육에 존재하는 이런 ER 형태의 조직을 SR이라고 불러요. 사코플라즈믹 리티큘럼이라고 부릅니다. 엔도플라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리티큘럼이에요. 주머니고요. 사코플라즈믹, 근육 세포의 안에 존재하는 주머니를 SR, 사코플라즈믹 리티큘럼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그 SR의 역할은 칼슘을 저장하는 주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칼슘을 이 주머니에 넣을 때는 역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뜻이죠. creates a strong concentration gradient예요. 안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칼슘을 이 아래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두게 되고요. 당연히 농도가 높으니까 문이 열리면 사이토플라즘은 확 쏟아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칼슘이 aid in release of neurotransmitter in neuron and in muscle contraction이에요. 결국에 이 칼슘은 근육의 수축에 작용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신경 전달을 위한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칼슘이 낮은 곳에서 캐리어 프로테인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액티브 트랜스포트. 우리 몸의 중요한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듐, 포타슘, NaK 펌프죠.
일반적으로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서로 상반되게 작동을 하죠. 소듐은 세포 바깥으로 퍼내고 포타슘은 세포 안으로 집어넣고, 이 소듐 포타슘 펌프도 우리 몸 모든 세포에 다 존재를 하게 되고요. ATP, AGA에서 엔자임 분해를 통해 ATP를 하나 분해하면서 포스페이트를 전달해 줘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3개의 소듐이 바깥으로 내보내질 때 포타슘 2개가 세포 안으로 운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보면은 서로 커플드 돼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커플 트랜스포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몰레큘이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밖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렉트로케미컬 펄스라고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전기, 화학적인 프로세스 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어디서? 신경이나 근육에서. 결국에 소듐 포타슘 펌프도 그렇고요. 칼슘 펌프도 그렇고 신경이나 근육의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오스모럴리티, 삼투능이죠. 삼투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펌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듐 포타슘 펌프 작동 원리예요. 3개의 소듐이 사이토플라즘에서 펌프로 이동을 해서 펌프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ATPage에서 ATP가 가수분해되면서 ADP랑 포스페이트로 분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포스페이시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드에 결합이 되면은 펌프죠. 펌프에 결합이 되면 에너지 원으로 작동을 해서 오픈 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ADP가 릴리즈 되고 모양이 변하면서 3개의 소듐이 익시트 펌프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거죠. 그럼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배출이 될 거고요. 열린 상태에서 그쪽으로 2개의 포타슘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웃사이드에서 다시 붙어있던 포스페이트이 떨어져 나가면서 펌프의 모양이 반대로 쉐입을 바꾸게 되고 2개의 포타슘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듐이 3개가 나가고 포타슘이 2개가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을 이제 익스체인저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환이죠.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펌프들을 익스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펌프의 이름이 소듐 포타슘 펌프예요. 3개의 소듐이 나가고 2개의 포타슘이 들어오게 되죠. 에너지를 당연히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일반적으로 세포 안은 포타슘이 하이 컨센트레이션이고요. 소듐이 바깥쪽에 하이 컨센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으로 운반시킬 때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포 안은 음전하를 띠게 되고 세포 밖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얘기는 뒤에 나오는 세포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3개였어요. 칼슘 펌프, 소듐 포타슘 펌프. 엄연히 말해서 2개죠. 그러면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커플드 트랜스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짝으로 트랜스포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고, 에너지 needed to move molecule across their concentration gradient죠. 그러니까 항상 반대의 농도 상태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낸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듐 was originally pumped out of the cell이에요. ATP 사용해서 소듐은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지게 되고요. 이거와 커플, 짝을 이루어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작동하는 게 코 트랜스포트, 심포터나 아니면은 카운터 트랜스포트, 안티포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심 같은 쪽이에요. 그래서 the other molecule is move with sodium. 소듐이 나갈 때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글루코즈가 이런 심포트 같은 방향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포트 트랜스포트 또는 심포트라고 얘기합니다. 카운터는 반대, 역류. 그러니까 카운터 트랜스포트 또는 안티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The other molecule is moved the opposite direction이에요. 소듐이 들어오면은 다른 거는 따라가겠죠. example, the uphill extrusion of calcium from a cell이에요. 그러면 소듐이 나갈 때 칼슘은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을 안티포트,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심포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secondary active transport of glucose예요. 여기 있듯이 소듐과 글루코즈가 바깥쪽에서 같이 결합을 하고 함께 글루코즈 또는 소듐이 moves down it concentration gradient에 따라 안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이토플라즘으로. 뭐라고 한다? 심포트. 같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듐을 매개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 또는 소듐을 매개로 해서 그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인을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트랜스포트 어크로스 에피셀리얼 멤브레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상피세포가 세포의 가장 조직의 바깥쪽에 있는 세포죠. 그래서 이 세포들을 통과해야만 그 안쪽으로 물질이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장 같은 경우는 그 바깥쪽에 밀리, 그쵸, 육모가 있죠. 육모도 결국에는 요 에피셀리움, 상피세포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화시킨 다이제스티브 프로덕트 같은 경우 소화 물질들이 흡수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인테스티너 에피셀리움 into the blood, 결국에는 블러드 혈관 베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리업솔션이라는 개념은 트랜스포트 몰레큘이 세포 밖에서 뭔가 몸 밖으로 어떻게 보면 배출이 됐다가 유리나리 필트레이트 back into the blood예요. 혈액에서 우리 세뇨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장에서 필터가 돼서 소변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재흡수라고 합니다. 한번 내보내다 다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리업솔션. 업솔션은 흡수.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소화기관은 바깥에서 외기의 상태에서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위에서 분해를 해서 십이장에서 분해를 하고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셀룰라 트랜스포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포의 막을 통과해서 movement of molecule through cytoplasm of epithelial cell이요. 에피셀리얼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그 안쪽으로 진입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피셀리얼 셀을 통과한다 하니까 트랜스 셀룰라 세포죠. 그 세포의 이름은 상피세포 에피셀리움이죠. 상피세포를 세포질을 통과해서 안쪽에 기질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물질 이동을 트랜스셀룰라 세포질 통과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뭐 이거는 세포질을 통과하는 거고요. 다른 개념으로 이제 파라셀룰라, 파라는 옆을 말을 해요. 세포 옆을 말합니다. 세포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사이로 물질이 이동돼서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파라셀룰라 트랜스포시 가능한 물질들은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에요. 뭐 수분들이나 그런 경우에 일부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Many different type of carrier mediated protein이 이런 에피셀리얼 통과나 아니면 소듐 포타슘 펌프 또는 소듐 하이드로겐 펌프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을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예로 이제 transport across epithelial membrane인데요. 결국에는 요 안쪽이 블러드 베슬이라고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interstitial space라고 해서 조직의 안쪽 세포 관질이에요. 여기 바로 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혈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안쪽이 뭐 키드니나 아니면 스몰 인테스틴 소장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간을 이제 루멘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소장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게 하나하나의 빌리예요. 빌리, 육모. 그러면 여기에 바깥쪽에 이제 secondary transport예요. active transport. 소듐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니까 안쪽으로 facilitated diffusion을 할 거고요. 그때 글루코즈를 같이 실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transport sodium down its concentration gradient provide energy for glucose to be moved against its concentration. 글루코즈는 바깥이 낮고 안쪽이 높아요. 에피셀리얼 안쪽이 흡수하는 거죠. 흡수. 이때 혼자 못 들어오니까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소듐을 이용해서 코트랜스포트 심포터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안쪽에 이제 소듐은 낮으니까 다시 소듐은 바깥쪽으로 내보내지게 되고 세포 밖 이게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TP를 사용해서 포타슘은 들여오고 소듐은 소듐 포타슘 펌프, 소듐 포타슘 익스체인저,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ATP를 사용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글루코즈의 농도 세포 안에서 혈액 쪽으로 낮은 쪽으로 흘러서 다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한 프로덕트들이 상피세포의 세포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트랜스셀룰라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에피셀리얼 상피세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라셀룰라 상피세포 옆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정션 부분이에요. 정션. 굉장히 타이트하고 딱딱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타이트 정션이라는 정션, 결합 부분이 존재하고요. 뭐 이지 디퓨션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어드히전 정션 또는 레스모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순서대로 타이트 정션, 어드히런 정션, 레스모점이 분비를 해서 존재를 하고 거기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세포와 세포를 부착시켜 주게 되는 거죠. 세포의 옆을. 어떤 세포를? 에피셀리얼 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트 정션, 어드히런이 다 단백질들이요.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해서 에피셀리얼과 에피셀리얼의 세포 옆면을 부착시켜 주는 거죠. 정션이 존재를 하면 물질이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전자미경을 보시면 까맣게 덴스가 높은 부분은 단백질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정셔널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고요. 세 개의 정션, 타이트 정션, 어드히어런 정션, 데스모즘이 파라셀룰라 정션을 구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벌크 트랜스포트인데요. 결국에는 라지 몰레큘, 단백질이나 호르몬 또는 뉴로트랜스미터들을 분비해서 들여오려면 그것은 이제 세포에서 주머니를 내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고요. 배출하는 거. 그거를 다시 끌어들이려면 엔도사이토, 멤브레인이 통째로 함몰돼서 진입을 하는 거죠.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이제 엑소, 바깥쪽으로 사이토시스, 세포가 내보내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 베지클 주머니에 담아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결합이 되고 ATP를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 into the cell requires 엔도사이토시스예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도 또 동일하게 벌크 트랜스포트 대량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때 세포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단백질이 결합한 다음에 안쪽으로 함몰이 되죠. 엔도사이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엑소사이토시스는 내보내는 거, 엔도사이토시스는 들여오는 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대량으로 물질들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엑소사이토시스. 베지클에 담아서
멤브레인을 결합시킨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시크리션이라고 표현해요. 분비. 그리고 안으로 들여오는 거. 인바지네이션 결합을 하게 되고요.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안쪽으로 멤브레인이 함몰이 되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파우치라고 치죠. 주머니를 만들어서 안으로 똑 떨어지게 되면은 매지클 형태로 진입이 되는 거죠. 엔도사이토시스. 대량의 물질들을 이송할 때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수송의 한 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농도에 의해서 운반해주는 디퓨전이 있을 때 그냥 모든 물질이 확산통해서 운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캐리어,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때 캐리어들을 우리는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에 의해서 운송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을 시킬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관여하는 펌프로는 프라이머리하게 1차적으로 칼슘 펌프, 소듐, 포타슘 펌프가 두 종류가 존재를 하고요. 세컨더리로 소듐을 활용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운반해주는 펌프 또는 소듐을 활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이동의 형태의 단백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컨더리 트랜스포트는 심포트 또는 안티포트라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대량으로 운반할 때는 뭐가 있어요?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한번 살펴보시고 세포질을 통과해서 운반하는 형태는 트랜스셀룰라, 셀을 통과해서 운반한다. 트랜스셀룰라 트랜스포트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인데요. 막전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안에는 포타슘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항상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요. 세포 밖은 소듐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죠. 그래서 세포는 막을 경계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과 밖이 다른 전기적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전이, 막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전기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막전,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